구강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구강 10강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. 이 기본적으로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셔야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다 장부로만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영세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복식장부로 작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. 이 간편장부는 이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 쓰듯이 간단하게 작성하는 장부입니다. 이 복식장부는 수입과 지출뿐만 아니라 자산 부채를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장부인데요.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 쓰듯이 기록하는 장부이고요. 복식장부는 수입과 지출뿐만 아니라 자산 부채를 같이 기록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장부입니다.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영세함의 기준은 업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. 이 도소매는 매출 3억 기준입니다. 이 직접 매출이 3억 미만이면은 간편정부 대상자이고요. 직접 매출이 3억 이상이면은 복식정부 대상자가 됩니다. 이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간편정부 대상자가 되고요.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는데요.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정부 의무자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은 무기장 가산세 20%가 부과가 되고요. 복식장부 의무자에게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이 되고 적득법상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. 그러고 사업자 중에는 이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아서 이익이 아니라 결손이 난 회사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 이 결손금을 꼭 장부를 작성해서 인정받으셔야지 그 다음에 이익이 나면은 거기서 차감해주는 형태로 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러려면 장부를 꼭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. 내가 간편정부 대상자인지 복식정부 대상자인지를 정확히 아셔서 신고를 하셔야만 이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간편정부 대상자인지 복식정부 대상자인지 미리 파악을 해두셔야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 이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때는 추계 신고가 가능한데요. 추계 신고는 매출 기준에 따라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적용자로 나뉘게 됩니다. 이 추계 신고라는 말은 어림잡아 추산해서 계산을 한다, 뭐 신고한다 이런 의미인데요. 이 국세청에서는 그 업종별로 인정하는 평균 경비율이 있는데요. 이 전자상거래 525101 코드는 임차 사업장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이 86%이고 기준 경비율은 10.6%입니다. 이 경비율 자체도 이 매출 기준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나뉘는데요. 직접 매출이 6천만 원 미만이면서 올해 매출이 3억 미만인 자는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. 이 이상인 자들은 기준 경비율 적용이 가능한데요.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이자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고요. 이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. 내가 단순 경비율 적용자인지 기준 경비율 적용자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. 예를 들어 내가 단순 경비율 적용자이다.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 86%다. 그러면 내가 매출이 100일 때 86만큼의 경비를 인정받는다는 의미인데요. 내가 실질적으로 쓴 경비가 86보다 더 많다 하면은 장부를 작성하시는 게 유리하고요. 86보다 적다 하면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단순 경비율 적용이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은데
기준경비로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보다는 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식장부를 작성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한지 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는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더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종합소득세 안내문인데요. 이 5월 달에 이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. 그 안내문에는 나의 기장 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적혀 있는데요. 그 기장 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에 맞춰가지고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안내문을 보시면 지금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자라고 나와 있는데요. 이때는 이제 보통 간편정보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. 이런 간편정보 대상자가 복식정보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20%의 또 세액 감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식정보로도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이제 복식정보 대상자인 경우에 간편정보 대상자로 신고를 하시면 안 되고요.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.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무신고로 보게 됩니다. 이 밑에 안내문을 보시면 이 기장 의무랑 추계식 적용 경비율 외에 이 사업장별 수익 금액이 뜨는데요. 이거는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세상의 수익 금액이 들어가게 되고요. 예를 들어 면세 현황 신고를 한다. 그러면 면세 현황 신고에 적혀 있는 수익 금액이 이 사업장별 수익 금액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그 부가세 신고서상의 매출이 이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사업장별 수익 금액과 이 타소득 그다음 자료 유무가 있는데요. 이 사업소득과 이자, 배당, 근로, 연금, 기타,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꼭 합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이 근로에 지금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,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같이 그 종합소득세 안내문상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인데요. 이 총수익 금액에는 아까 전에 부가세에 신고했던 그 매출이 총수익 금액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. 이 필요경비에는 부가세 때 들어갔던 적격 증비인과 그 부가세 때 포함되지 못했던 나머지 경비들을 반영하게 됩니다. 그래서 부가세 때 들어갔던 매입 비용들, 거기에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다른 경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경비들에는 해외 비용, 인건비, 접대비, 기부금 등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 총수익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게 되면은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는데요. 이 사업소득 금액은 결국 사장님의 이익이 되는 거죠. 이 사업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와 조특법상 소득 공제를 제외하면 가세표준이 나오는데요. 이 종합소득 공제란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,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조특법상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. 이거는 좀 더 다음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이렇게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가세표준이 되는데 가세표준은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가세표준의 기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. 이 기본 세율은 옆에 이제 가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가세표준이 2,500만 원이다 하면 15% 구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. 6천만 원이다 하면 24% 구간대에 내가 속한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가세표준의 기본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, 세액감면을 차감하시면 결정세액이 되는데요. 이 세액공제, 세액감면에는 기장세액공제, 연금계좌 세액공제, 통합고용 세액공제,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,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이 있습니다. 이 공제 감면 등은 이 식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나온 결정세액을 이 사장님들이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신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9강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